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자, 내가 여기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애들 질문 많이 받거든. 근데 거의 대다수의 친구들 있잖아.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 근데 그 답은 니네가 다 알고 있을 거야. 집중력의 차이죠. 그 집중력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여기 먼저 볼게요. 자, 너네 공부라고 하는 말 혹시 뭔지 알고 있니? 공부가 뭔지 알고 있니? 공부는 한자로 된 말이거든. 그런데 이 공부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 자기가 공들인 시간,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시간을 의미해. 근데 보통 애들이 있잖아, 자기 자신한테 막 공들이는 시간도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뭔가 보고 듣고만 있으면은 그게 공부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출력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글을 읽었어.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막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읽었어. 그러면 있잖아, 그건 자신의 언어로 출력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자신의 언어로 출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무엇인가 보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언어로 적는 거야. 그게 출력이야. 쌤이 지겨운 얘기지. 나는 어렸을 적에 공부 되게 못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쌤 어렸을 적에 진짜 공부 못했어. 아주 공부 못했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도 책상에 앉았는데 저기 대각선에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3-4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나도 저 친구를 한번 따라서 해봐야지. 그래서 나도 앉아가지고 3-4시간 동안 화장실 참으면서 막 앉아봤단 말이야. 근데 죽을 것 같아.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앉아 있을까? 나도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맨 처음에 뭐 너네 책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뭐 하냐? 밑줄 치지. 밑줄 치고. 나는 그 밑줄 친 부분을 필기를 했거든. 그런데 필기하다 너네 알잖아. 졸라 졸려면은 자, 다음 글을 읽고 뭐 이거 졸았다는 얘기잖아. 이런 건 되게 많지.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수업 시간에 또는 공부하면서 안 졸까? 그래서 내가 필기를 하면서 감상을 적기 시작했어. 근데 그 감상은 다 욕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딱 읽고, 예를 들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종교적으로 초극함. 초극이 뭐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와 종교적인 극복. 종교적인 극복이 뭐지? 향각. 겁나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내 감상을 막 적었거든. 그러니까는 졸렵질 않아. 그리고 수학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학할 때 답을 보고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넘어가지? 짜증나. 이게 뭐지? 왜 그러지? 해봤네? 막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줬어. 저 여기 어떻게 푸나요? 선생님 그거 보고, 야, 넌 진짜 화가 많구나 이러면서, 야, 씨, 이걸 뭐 공부를 이렇게 하냐? 근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은 집중력은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 뭔가 적으면서 자신의 언어로 뭔가 적으니까 잠은 안 와. 집중력도 되게 좋아져. 그래서 내가 남들이 누가 이렇게 흥구야 라고 불러도 나 불렀어? 이런 느낌 있잖아. 이게 집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집중력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읽었을 때. 자, 어떠한 글이 있어. 글은 글쓴이가 어떠한 구조, 틀을 가지고
만들어 놨단 말이야.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가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배열하는 것을 재구조화라고 얘기를 해. 난 이제부터 그것을 재구조화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놨지. 흥이 나는 구조화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은 흥구지. 그래서 계속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구조화하는 연습만 계속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질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재미있을 수가 없죠. 딱딱한 글입니다. 그런 글을 있잖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재구조할까? 여기에서 쌤은 롤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롤 홈페이지를 들어갔어.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5명의 강력한 챔피언으로 구성된 양 팀이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전략 게임입니다. 140여 명의 챔피언 중 하나를 선택해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며 적을 처치하고 포탑을 파괴해 승리를 쟁취하세요. 나는 롤 뭔지 몰라. 쌤은 던파를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보고 재구조할 거야. 첫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것은 양 팀이 5명의 강력한 챔피언을 구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 팀당 5개의 챔피언 유닛을 가지고 하는 플레이구나. 다음 두 번째, 서로의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다음 세 번째, 유저는 140여 명의 챔피언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팀당 5개의 챔피언을 만드는 것이구나. 맞니? 맞아? 네? 고3이 롤을 해? 맞아? 아니요. 모르지 너. 네. 다음, 적을 처치하고 포탑을 파괴하면 승리하는 게임이구나. 그렇대요. 적을 처치하고 포탑을 파괴해서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글쓰기가 구성해서 만든 글이고요. 여기 밑에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글을 그냥 읽어요. 초등학생이 글을 읽는 것처럼 의미를 곱씹어보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모르지. 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적은 거예요. 이게 재구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읽고 무엇인가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는 것. 이것이 재구조합니다. 이런 것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재구조화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자, 재미없지. 딱딱한 글이에요. 자신이 이해한 바를 한번 내가 적어 볼게요. 자, 먼저 사법이란 머릿속에서 사법이 뭐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이구나. 자신이 이해한 거예요. 다음,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 자유 원칙은 뭐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들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뭐야? 재구조화예요.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재구조화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구조화를 안 하게 된다면 있잖아. 그냥 글만 읽었을 경우에는 글을 읽다가 모의고사 1시간 20분 동안 풀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뭐 유명하죠. 뭐 수능 금지곡 같은 경우에 문제 풀다가 갑자기 어떠한 수능 금지곡이 막 떠오르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도서관에서 저 죄송한데요. 책 넘기는 소리 졸라 시끄러워요. 막 쪽지가 막 와. 죄송한데요. 숨소리가 너무 큰데 숨 좀 작게 쉴 수 없어요? 볼펜 쓰는 소리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도 공부 안 하는 거야.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니까는 별별 소리가 다 들리거든. 그런데 자기가 막 정리하면서 밑줄 쳐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고 이런 사람들만이 집중력이 높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있잖아.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쌤이 노량진에 있는 대형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필통을 가지고 다니는데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먼저 자기가 샤프로 막 적는다는 거야. 공부할 때. 인강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랬을 경우에 막 샤프로 적는다는 거야. 너네들 같은 경우에는 안 적지. 그냥 귀로 듣고만 있죠.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샤프로 막 적힌 부분 그 위에다가 검은색 볼펜으로 그것을 그대로 적는다는 거야. 그게 뭐야? 자기가 자신의 언어로 출력하는 거예요. 막 적어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부분은 파란색으로 적는다는 거야. 자신이 풀다가 틀린 게 나왔다?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적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필통 속에 뭐가 있다? 일단 샤프, 그리고 지우개, 그리고 검은색 볼펜, 파란색 볼펜, 빨간색 볼펜, 그리고 그거 틀리면 안 되겠죠? 수정 테이프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도 얘기하신 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는 거기에 이게 꼭 있었대. 한 글자인데. 나랑 같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건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자. 네, 자입니다.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자가 들어있대요. 그 얘기는 뭐야? 그 친구는 공부를 꼼꼼하게 한다는 거지. 자기가 필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런 거 할 때 하나하나 예쁘게 꼼꼼하게 자를 대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건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뭐 너네가 탐구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의 언어로 적고요. 틀린 부분은 여기 왜 틀렸지? 나처럼 욕해도 돼요. 그리고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나랑 같이 내가 숙제를 줄 때 모의고사 숙제를 줄 거예요. 애들이 매번 모의고사 숙제를 할 때 풀어왔대. 풀어오는 건 나한테는 숙제가 아니에요. 오답을 하는 게 숙제입니다.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왜 틀렸는지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것들을 적는 것이 그게 숙제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챕터 2입니다. 어휘력이 없으면 이해력도 없다. 요즘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뭐 문해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문해력이 앞서서 있잖아.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어휘력은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좀 달라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1000개 주고 그거 뭐 일주일에 얼마씩 외워라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20번 쓰고 10번 쓰고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있잖아. 다양한 글을 읽고 맥락 속에서 그 단어를 파악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너네가 있잖아. 그래. 청소기라는 말을 단어를 알기 위해서 청소기라는 말을 20번 적었니?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맥락 속에서 단어를 습득했단 말이야. 사용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너네가 그런 다양한 언어를 보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글을 안 읽게 되지. 소설책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독서 같은 이러한 글을 잘 안 읽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뭐 나라고 뭐 어렸을 적에 뭐 책 읽고 막 맨날 뭐 과학 동화 보고 막 이랬을 것 같아? 나 역시도 그냥 맨날 놀았지 뭐.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지금 너의 수능 시험의 성적을 올리느냐 올릴 수 없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어휘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그 어휘력은 자 봅시다. 여기 어휘력이 왜 중요하느냐 읽어볼게요. 거시건전성 정책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싸. 일단 끊어볼게요. 일단은 이런 단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거시건정성 이런 말은. 그리고 이런 말은 뭐 개념어입니다. 개념어. 그 글 안에 들어있는 개념어. 그래서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개념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경기라는 말 들어는 봤지만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꽤 많을걸? 변동이라는 말, 변동은 좀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바뀌는 것이겠죠. 상관관계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 여기 존재할 거예요. 감안하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설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볼까?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을 가진다. 수능이라는 말 거의 다 알겠지만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즉 경기가 호황일 때 호황이라는 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들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켜 여기에서 신용이라는 말이 너와 나와의 믿음이라는 의미로 읽고 해석한다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이 글에서는 경제학 지문에서는 신용은 어떠한 느낌인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돼요. 팽창시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급등이라는 말 이건 거의 알 것 같은데 경기를 과열시키는 반면에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완화라는 말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이라는 말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단어를 싹 다 모른다. 아니면은 거의 다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이 글은 있잖아. 너네들한테는 차라리 영어가 낫지 외계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조가 그래도 우리나라 말보다는 조금 더 쉽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사정을 두지 않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고민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단어는 알까 모를까? 그래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휘 수준은 가지고 있겠지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니네가 경기라는 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주저하거나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반성해야죠. 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력이 안 된 거니까. 그럼 반성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야? 단어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변동! 변동은 거의 다 알죠? 변하는 건데. 다음! 상관관계! 의미는 대충 알 거야. 하지만은 자, 한쪽이 변화하면은 다른 한쪽도 변화하는 관계. 내가 만약에 사과 3개를 먹었어? 그러면은 포만도가 높아져. 그럼 내가 사과 먹은 양과 내 포만도는 상관관계가 있겠죠. 감안하다. 참고하고 생각하다. 경기. 이거는 뭐야? 호황이나 불황 따위의 경제 상태를 경기라고 합니다. 그런 경기 변동은 뭐야? 이러한 호황, 불황 따위의 경제활동 상태가 바뀌어 달라지는 게 경기 변동이겠죠. 다음, 순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적응하여 갖거나 비슷하게 된다. 다음, 신용. 너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야? 빚, 대출 따위의 것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경제에서는. 그래서 신용거래라든지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서 믿음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지만 경제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다음, 급등. 갑자기 올라가는 거고요. 완화.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을 완화라고 합니다. 대응. 대응이란 말은 거의 다 알 거고요. 맞춰 행동한다. 완충. 서로 반대되는 것 사이에서 어떠한 성취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완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글을 읽었을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이해가 빨라지고요. 다음, 그런 단어를 조금 풀어서 읽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재구조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상태, 이거 뭐라고? 경기라고요. 그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사이에서 서로 변화하는 관계를 참고하여서 생각한 정책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내가 지금 재구조화한 거죠. 다음, 금융 시스템 요인은 경제 상황을 따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쵸? 순응한다. 즉,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대출 상품과 같은 신용과 관련한 얘기죠. 그런 것들을 공급을 팽창시키고 자기의 자산이죠. 오르게 되고 경제 상황을 과열시키는구나. 그리고 불황일 때는 반대의 상황이구나. 이러한 위험 요인을 약하게 하는 정책, 완화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 경제 상황에 맞춰 서로 대립하는 것, 호황, 불황의 상황을 약하게 하는, 완충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곧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휘력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우리는 재구조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어휘력이 높아지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 사전을 활용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쌤이 어렸을 적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 선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뭐였냐면은 두께 이만한 사전이었어요. 국어 사전, 영어 사전. 근데 쌤이 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전자사전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 그때는 좀 편했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만 좀만 치면은 사전으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실력은 끝끝내 안 오를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러한 연습을 하시고, 단! 내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막 찾았는데 네이버 사전 찾았어. 근데 아이유랑 이종석이랑 사겨? 글로리 졸라 재밌대. 오, 송혜교 대박. 임지연, 와. 이러면 끝나는 거야? 오, 보지 마. 그냥 단어만 찾으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